예, 예, 원구성 단독 개헌이라도 하겠다.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 이야기에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협상하는 과정 중에 미래통합당한테 예결위, 정무위, 국토교통위는 니들이 가져도 되는데 법사위는 민주당이 할 거야. 여상규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주호영하고 합의를 했었나 봐요. 주호영이 자신들 의원총회 가서 추인을 못 받습니다. 나경원처럼. 사실은 원내대표한테 뭔가 자리를 맡겨두면 추인해 오는 거,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합의해 오는 걸 추인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호영은 그러니까 나경원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난감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개원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엄포용이었죠. 물밑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모양새 좋게 개원하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 이 상황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개원을 하고 싶잖아요. 약속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 국회의장이 있잖아요. 국회의장. 이걸 결정하는 건 국회의장의 권한이에요. 그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편을 드는 건 불가능해요.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기 시작하면 국회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세균, 문희상 국회의장들을 보면 가끔씩 마음에 안 들 때가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저 사람 민주당 국회의장 맞아라고 하지만 형식적인 기계적 균형이라도 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박병석 의장이 월요일 날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개헌하겠다라고 민주당이 한 발짝 물러나 준 것까지가 오늘까지 상황이에요. 그런데 채팅창이나 대화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시는 분들 있죠. 민주당 니들 뭐하냐, 박병석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울분은 이해해요. 근데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분 쌓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와 하고 막 그 어떤 그 민주당한테 180석 갖고 막 무조건 해라고는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 말하면 정치 행위는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것처럼 태도의 행위이기도 해요. 들어주는 척이라도 몇 번 기다려주는 척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정치가 지지고 볶으면 결론적으로 피해는 여당이 봅니다. 집권당이 본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한 번 더 연기를 했는데 월요일 날도 안 되면 그때 욕하셔도 늦지 않는다. 근데 12일 날 그게 안 됐다고 민주당 지지철에 뭐 김태년 어쩌고저쩌고 박병수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은 그것은 저는 지지자로서는 성숙된 자세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그 미통당의 의원총회 할 때 가장 많이 반대했던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에요. 초선은 폐기로 했잖아요. 아직 무슨 똥오줌도 못 가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주호영이 밀어붙이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3일이지만 회기상 날짜로는 이틀이에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에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 안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양보할 걸 나왔잖아요. 법사위 빼고 애결에 가져가고 다 가져온 나왔어요. 그리고 박병석 의장이 되게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거에 시간을 두고 그 미통당이 날뛰고 있는 그 있잖아요. 분위기를 잠재우고 결국은 전국은 민주당 위주로 가는 거고 국민당 위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네. 원내대표의 첫 번째 합의사항을 추인을 안 해줄 정도면 미래통합당의 주호영은 리더십이 없죠. 그럼 주말 지나고 나서도 그 리더십이 바뀔 가능성은 없죠. 없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 추경 등 해가지고 한시가 바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합의를 그러니까 추인을 해오지 못하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헌하는 명분은 축적이 이미 됐죠. 당연하죠. 한 두 번 정도 더 봐준 거죠. 월요일 날은 저는 굳이 이렇게 된다면 18개 상임위원회 다 가져오자.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법사위를 주고 대신에 법사위에 버금가는 정도의 상임위 니들 줄게. 최소한 법사위만큼은 줘라라고 합의를 했어. 그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양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추인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그런 명분으로 그럼 18개 다 할게. 너 그냥 들어오지 마. 장애투쟁해. 하면 이 프레임에서는요. 결국에는 민주당도 일부의 욕을 먹겠지만 더 많은 욕은 미래통합당이 먹게 됩니다. 박병석 의장님이 그냥 총대 메시고
그 악플바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욕하지는 마시고요. 20대 국회랑 뭐 똑같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 많은데 20대 국회랑은 논의 자체가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고 오늘 또 미통당의 삼선 의원들이 법사위 못 받으면 모든 상임위원장 내놓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법사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갖겠다는 건데 그건 우리하고도 같고요. 결국 우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주말 동안에 이하 작가님 전시회 가셔서 조금 마음을 푸시고 월요일에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행위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새날을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야. 정치가 돌아가는 게 관심도 있고 우리의 정당성은 뭐고 상대방이 뭘 부당한지를 알지만 저들을 찍었던 우리 국민의 30%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임위가 뭔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게 중요한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조건 독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를 만났다는 듯이 뭐 독단하는 여당, 뭐 독주, 뭐 심지어는 심하게는 독재 프레임까지도 씌울 수 있고 이제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상임위 다 차지하더니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다 민주당으로 던져버리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명분을 탄탄히 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고구마가 탁 얹히는 그런 느낌은 받았지만 그 느낌은 느낌이고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명분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명분은. 한명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치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분으로 하는 거라고. 이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더 너그러운 눈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답하시겠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또 보고요. 그래서 여론이 야 미래통합당 니들 너무하잖아. 니들이 법사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했는데라고 하는 그 여론이 더 높아지면 그 명분이 더 높아지면서 민주당이 단독 개헌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단독 개헌하게 되면 당연히 상임위원장은 다수결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옹지만 하고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온다고 해서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느냐 이건 아닌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거야. 모든 덕박을 쓸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민주당의 어떤 정치 행위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라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는데 문재인 정부 지지 철회 이런 방식으로 투쟁을 하지 말자는 거지. 짜증은 낼 수 있지만 으쌰으쌰 응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미래통합당 지지자가 들어와서 민주당과 지지자를 갈라놓는 행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 이미지를 되게 나쁘게 만들어서 기억들 하시겠지만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개헌하기도 전에 민주당 180석 만들었더니 뭐하냐 하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그 박근혜 탄핵할 때 지금도 화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지지자들이 박근혜가 이제 안 물러가니까 차벽 넘자고 계속 선동을 했었어요. 차벽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프락치여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차벽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폭력 사태를 기본적으로 수반하는 거예요. 차벽 넘게 경찰이 내버려 둡니까? 경찰이랑 싸우면서 결국 유혈 사태가 나고 그러면 군이 개입할 여건까지 생기는 거야. 근데 당장 급한 마음에 차벽을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청와대 막 들어가서 박근혜 몇 갈 잡고 끌고 나옵니까? 청와대 지키는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처럼 속마음은 알지. 당장 가서 몇 가지 그냥 끌고 나오고 싶지만 어쩔 때는 정치에 있어서 촛불이 명분을 얻었던 이유가 뭔데 평화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한 건이라도 뭔가 폭력 사태가 났다면 언론은 어떻게 했겠어요? 폭력으로 뭐 번져버린 촛불 집회하면서 그때 기무사가 조연천이 군대 개입하는 그 이미 계획서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여당 지지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당 지지는 야당 지지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할 수는 있는데 180석이 마치 우리한테 주어진 탱크처럼 싹 밀어버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결과물은 다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릴렉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 원구성하는 게 좀 답답하긴 하네요. 이게 지금 방법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일이 더 연기되긴 했지만 첫 번째 선출 안건을 상행하는 걸 그러니까 상정하는 걸 강행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도 있습니다. 상정을 해가지고. 두 번째 비쟁점 상임위를 일단 처리해. 법사위 등 몇 개를 빼고 쟁점이 없는 처리를 먼저 하고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7곳 뭐 법사위든 뭐 국토교통이든 예결이든 뭐 정무이든 운영이든 간에 요거를 나중에 선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에 상정을 연기하고 협상을 연장해 가지고 또 막 한 달 두 달 끄는 방법도 있는 건데 세 번째 방법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두 번째 방법도 현실성이 없어요. 법사위원장 등 몇 개 남겨놓고 나머지 뽑아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월요일 날 되면은 미래통합당이 주호영의 지금 리더십으로는 나는 합의 안 된다고 일단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월요일 날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명분 쌓기 그 사이에 주말에 여론전이 시작되는 거죠. 저쪽 지지자들과 우리 지지자들 또는 저쪽 정치인들과 우리 쪽 정치인들이 여론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18개 다 가져올 수 있는 명분 쌓기를 우리 쪽에서 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다 덕지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려고 하겠죠. 근데 주호영이 좀 머리가 잘 돌아간다면 설득을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초선 의원들을 만나서 주말에 전화를 다 해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 예결이라도 가져와야 된다. 일단 운영되는 거고 지금 3차 추경 예산이 해야 돼요. 지금 가장 급한 게. 그래서 3일만 더 늦으면 국민들이 분노한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주호영이 손을 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근데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주호영 입장에서는 절대 합의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주호영이 원하는 게 사실은 국민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지금 민주당 지지자도 민주당에게 분노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통당 지지자들이 미통당한테 분노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러거든요. 결국 모든 분노는 민주당한테 민주당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당이에요, 사실은. 그게 여당이고 수성을 하는 일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호영이라든지 미통당 부류에서는 절대 합의 안 해주고 끌고 가는 이 모양이 자기들한테 제일 꽃놀이패죠, 사실. 그 상황을 계속 즐기려 할 거고 결국은 민주당이 18석을 언제 다 가져오느냐 이게 시간과 명분과의 대비해서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하느냐 부분을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작년에 나경원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경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미통당이? 선거에 참패를 했다는 거지.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선거 참패 원인이 사전 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패 원인인지 몰라요, 얘들은. 그러니까 댓글창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용수님, 새날님 외구당에 18개 다 줘도 전국 운영 책임은 민주당이 독박 쓰는 걸 모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국민들은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니까.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낙연이 될 것 같으면 이낙연 밀어줘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대개 다수는. 그렇죠. 지지고 볶는 걸 싫어해. 그냥 정치는 정치대로 안정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 18개 상임위 가지고 이슈가 출렁 한번 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최대한 모양새 좋게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월요일 이상을 더 끌 수는 없겠죠. 월요일 이상 또 끌게 되면은 결국엔 민주당이 더 욕을 먹는. 다만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협상을 할 때 있어가지고 중요한 목소리가 됩니다. 봐라 우리 지지자들 지금 화가 났다 지금.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최소한 법사위는 이제는 민주당이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분명히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세상이 끝날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민주당 180석이나 줬는데 뭐하냐. 니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속았다 이런 식의 표현은 여당 지지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화를 낼 수는 있는데 마음에 너치를 마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주호영이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더 열받았을 거예요 지금. 뭐지 왜 연기하는가 하고는 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꽤 새날을 욕하시는데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 이런 분들 있잖아. 뭐라고? 모양새 명분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참.
저는 최소한 우리 편이고 함께 길을 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나와 다른 의견이나 다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다면 그걸 가지고 비난은 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갈라서 너랑 나랑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저는 우리 편 아니다라고 빨리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문제를 가지고 같은 편들을 욕하는 게 나는 그런 분들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 시간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걸 못 참아서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지지고 볶아. 아, 저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넘어가세요. 웬만하면은.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